우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, 인간사의 깊이를 그려낸 고 박완서 작가님, 이 내노라하는 대작가님들의 글쓰기 비법 중 하나가요, 동요에 가장 많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간략한 거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글쓰기 꿀팁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이 한 가지만 지켜도요, 내가 쓴 글이 단번에 아주 멋스러운 글, 고급스러운 글이 될 수 있습니다. 영상 중간에 이 재료를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챗 GPT 활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. 글쓰기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, 남들보다 멋스러운 글을 쓰고 싶다면 오늘 영상 놓치시면 크게 후회합니다. 제가 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. 후미진 주택가 건물 아래를 걷던 늦여름 오후에 그녀는 봤다. 어떤 여자가 3층 베란다 끝에서 빨래를 걷다 실수로 일부를 떨어뜨렸다. 손수건 한 장이 가장 느리게 마지막으로 떨어졌다. 날개를 반쯤 접은 새처럼. 머뭇머뭇 내려앉을 때를 살피는 혼처럼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그는 금의 환양에서 돌아오지 않는다. 몸은 쇠약하고 마음은 비굴하고 옷은 남루해져서 어릿어릿 눈치 보며 돌아올 것이다. 한강 작가님과 고 박완서 작가님의 책에 있는 일부의 문장이었습니다. 자, 이 두 문장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? 정답은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입니다. 우리 감각어라고 하는 이 의성어와 의태어인데요. 초등학교 동시에서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인 글쓰기에도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되는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. 우리 대작가님들도 잘 사용하고 계시죠? 네. 이 감각어를요, 잘 사용만 하면 내 글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. 멋스러운 글을 쓰고 싶다. 나도 대작가님들처럼 몰래 쓰는 듯한 이 글쓰기 재료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. 의성어 의태어, 이 감각어를 왜 쓰냐고요? 네, 한번 보실게요. 비가 많이 왔다. 그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. 자,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? 비가 많이 왔다.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. 확실히 이 두 번째 문장은 귀가 먼저 반응하죠. 그리고 장면이 바로 그려집니다. 의성어 의태어는요, 감각 스위치예요. 소리 모양을 딱 눌러서 읽는 속도로 그림을 켭니다. 그래서 글이 쉽고 선명해져요. 설명을 줄여도 전달력은 확 올라갑니다. 그럼 이 감각어는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? 딱 세 곳 기억해 주세요. 첫 번째, 첫 문장, 장면을 딱 열 때입니다. 독자가 순간적으로 눈앞에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그 시작인데요. 감각어를 넣으면 현장감이 확 살아납니다. 예를 들어, 철문이 쾅 닫히고 체중이 한번 흔들렸다.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몸의 반응이 동시에 그려지죠. 두 번째, 전환 지점입니다. 감정이 확 바뀔 때 사용하는 건데요. 평안하던 분위기가 긴장으로 혹은 웃음이 침묵으로 바뀌는 어떤 감정의 결정점에서 사용을 합니다. 소리나 움직임을 묘사해서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. 예를 들어,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사각사각 깎여 나갔다. 어떤 긴장감이 들리는 이미지로 전환이 되죠. 자, 세 번째, 마무리할 때도 쓰입니다. 여운을 남길 때 쓰는 건데요. 독자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그 장면 속에서 잠시 머물게 하는 어떤 마무리. 의태어를 써서 움직임을 천천히 퍼지게 하거나 감정을 잔잔히 흘려보낼 때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, 불 꺼진 거실에 아이의 숨이 살금살금 퍼졌다. 뭔가 고요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남아서 독자가 장면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. 그렇다면 챗GPT에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? 어떤 주제든 상관이 없으니 일단 초고를 평소대로 씁니다. 그리고 글을 고치는 퇴고 단계에서 감각이 밋밋한 문장을 찾아서 의성어 혹은 의태어로 보강을 하죠. 글 분위기에 맞는 어감을 잘 선택합니다. 그런데 저는 밋밋한 문장은 찾을 수 있지만 그 감각어를 보강하는 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? 챗GPT가 있습니다. 자, 챗GPT 활용을 하는데요. 일단 챗GPT에 내가 쓴 초고를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. 이건 내가 어떤 주제로 쓴 초고야. 꼭 필요한 곳에 의성어 혹은 의태어를 넣어줘. 맨 아래에는 글 안에 넣은 감각어들을 표식으로 정리해줘. 단어, 사전적 의미, 예문. 이렇게 적어서 명령을 하죠. 쭉 이렇게 나옵니다. 제안받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지울 건 지우고 남길 건 남깁니다. 감각어가 너무 많으면 멋이 사라져요. 그쵸?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만 넣어줍니다. 어때요? 감쪽 같죠? 이렇게 챗GPT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내가 만약 어휘력까지 욕심내어서 어휘력까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수집 노트를 반드시 만드세요. 수집 노트
이 수집 노트는 엑셀 파일을 추천드리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메모 앱이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. 일단 첫 번째는 단어를 씁니다. 단어, 예를 들어 뭐 어릿어릿, 사박사박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시고,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사전적 의미. 국어사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죠? 사전적 의미 그대로 보고 적어주시고요. 세 번째 칸에는 예문, 책에서 보신 것, 어떤 인터넷상에서 보신 것, 그렇게 예문을 찾아서, 아니면 국어사전 하단에 예시가 같이 있어요. 그거를 같이 써주셔도 좋습니다. 네 번째, 네 문장 써보기. 예문에 있는 것을 조금 바꿔서 변형해서 써보거나 완전히 다른 세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. 이렇게 글을 읽다가 낯선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나면 그때그때 추가해 주시는 게 좋겠죠? 한 달에 10개만 모아도요, 1년이면 120개예요. 엄청나죠? 이거는 어디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귀한 나만의 오히려 보물창고, 보물상자가 되겠네요. 내가 모은 감각어를 내 글에, 자신의 글에 꼭 적용하면 글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의성어, 의태어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주의할 점은 첫 번째, 남발금지입니다. 예를 들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써놨어요. 근데 그 글 안에 바스락바스락, 찰랑찰랑, 우르릉 쾅쾅 뭐 이런 단어가 10개, 막 5개 넘게 있어. 그러면 어때요? 독자가 금방 지치죠.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지치겠어요. 그쵸? 이건 감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또 나왔어. 또 나왔어. 또 우르릉 쾅쾅이야 하면서 순간 몰입이 깨져요. 그쵸? 그러니까 조심하시고, 두 번째, 톤 맞추기입니다. 좀 스릴러야. 좀 분위기가 무서워. 으스스해. 그러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난 어떤 무서운 장면인데 귀신이 방긋웃었다 하면 어때요? 긴장감이 완전 사라지면서 코믹물로 바뀌게 되죠. 의도치 않게. 이건 감정과 어감이 안 맞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톤 잘 맞춰주시고요. 세 번째, 포인트 사용입니다. 주인공의 중요한 장면에만 이제 쓰는 건데요. 예를 들어 이 철컥이라는 단어는요, 마지막 총성이나 어떤 결전 장면에서 쓰일 때 더욱 빛을 발하죠. 그 철컥이라는 단어가요. 그런데 주인공이 문을 열 때도 철컥, 뭐 이럴 때도 철컥, 계속 철컥 나와.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, 정작 내가 꼭 써야 할 어떤 클라이막스에서는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. 계속 쓰다 보니까, 그죠?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때 의성어, 의태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의성어, 의태어는 양념입니다. 이 밥보다 양념이 많으면 어때요? 맵고 짜요. 너무 달아. 그러니까 음식에 맞는 양념을 써야 하듯이 글 분위기에 맞는 단어를 잘 골라야겠죠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에만 넣는 겁니다. 양념은 한 번에 빵 터져야 맛있잖아요. 그죠? 달콤해. 고소해. 매콤해. 이런 느낌처럼. 의성어, 의태어는 글 속 감각 스위치를 켜는 도구예요.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장면이 선명해지고 잘 배치하면 글이 한결 세련돼지죠. 특히 첫 문장 전환할 때 마무리에 이 재료를 잘 기억해 두시면 훨씬 힘있는 글이 됩니다. 우리도 한강 작가님, 고 박완서 작가님,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의성어, 의태어를 잘 사용해서 멋스러운 글, 고급스러운 글을 한번 써봐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. 오늘 영상 보니까 글 한번 써보고 싶네. 내 글에 바로 적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도 꼭 한번 클릭해보세요. 나도 작가가 될 징조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. 아마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겁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. 안녕.